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자 도우미, 저는 이선옥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공부의 핵심인 한자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자? 벌써부터 가슴이 갑갑하신가요? 저도 인정합니다. 일본어 공부, 게다가 한자 공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동안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갑갑하셨을 내용들 아주 쉽고 명료하게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일본어 공부에서 한자는 필수입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3개의 문자를 기본으로 표기하잖아요. 잠깐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도 실은 하루 종일 내뱉는 말의 80% 정도가 한자 어휘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해, 심하다, 화려하다 등등 이런 어휘들이 실은 모두 한자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는 이런 어휘를 표기할 때 한자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아요. 일본어는 한자 어휘는 철저히 한자로 표기하는 주의예요.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간판도 이정표도 와, 이렇게 한자가 많았어? 라고 좀 당황하게 됩니다. 또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가독성 면에서도 한자 표기가 필요합니다. 가령 지도 한바이 키조 우호우 사이토 이렇게 읽어버린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한자로 지도 한바이키 조호 사이토 라고 쓴다면 금세 그 의미를 파악하고 끊어읽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한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의 문자죠. 네, 한국과 일본에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이 중국의 문자, 즉 한자를 빌려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복잡하고 획이 많은 이 본래 한자 모양보다는 간략하게 줄인 약자를 채택해 왔기 때문에 또 일본식으로 간략하게 변형도 시켜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와는 좀 미묘하게 획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필수 한자를 상용 한자라고 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육 한자 1026개의 글자를 지정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들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바로 이 상용 한자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어 한자는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발음도 너무 많다고, 획도 조금 다르다고. 그렇죠. 따라서 일본어의 한자 특징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특징들만 알아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특징 중 첫 번째, 바로 훈독, 음독의 개념입니다. 보이시는 한자 정도 읊으실 수 있을까요? 수, 목, 명, 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보통 이것들을 읊을 때 물수, 나무목, 이름명, 앞전, 뜻, 발음 이런 형태로 읊곤 했었죠. 네, 뜻은 바로 순 우리말로 한자가 의미하는 그 뜻을 설명하고 있고, 수, 목, 명, 전이라는 발음은 실은 중국어의 발음이 한반도로 넘어와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정착된 발음이에요. 원래 중국어의 발음은 이랬다고 하죠. 저도 중국어 선생님께 여쭤보고 왔는데요. 쉐이, 무, 민, 젠 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슷하죠? 네, 바로 소리를 따라서 읽은 버전이기 때문에 바로 음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뜻은 그렇죠. 뜻을 가르쳐준다라는 의미에서 훈독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물수, 나무목 이런 버전은 바로 훈독음독, 훈독음독의 개념으로 읽어왔었던 것이죠. 자, 그럼 똑같이 한자를 빌려 썼던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물은 미즈, 나무는 키, 이름은 나, 앞은 마에 라는 순 일본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발음이 흉내 내어져서 정착된 스이, 모크, 메, 젠. 네, 바로 이 발음들이 음독의 발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독 발음들을 따로 살펴보면 첫 번째 수는 쉐이, 스이, 스, 목은 무, 모크, 목, 명자는 밍, 매, 명, 전자는 젠, 젠, 전 이렇게 서로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바로 표기에 관련됐는데요. 바로 일본어 약자입니다. 보이는 한자 보시면 네, 왼쪽은 좀 복잡하죠. 이것이 바로 본래 한자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획이 많고 복잡한 형태의 글자보다는 간략하게, 심플하게 다시 써내려간 오른쪽의 버전을 채택하게 된 것이죠. 배울 학자, 나라 국자 이렇게 간략하게 쓰니 실은 우리가 외우기에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오쿠리가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자가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히라가나를 오쿠리가나라고 합니다. 자, 일본어에는 가늘다, 호소이, 호소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작다, 자잘자잘하다 라는 고마까이, 고마까이 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어휘가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해요. 네, 보이시죠? 바로 이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이 한자만 제시했을 경우 가늘다인지 작다인지 그렇죠. 단편적으로 구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오쿠리가나에 카 하나만 더 제시해줘도 고마까이 작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오쿠리가나가 바로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한자 외우실 때 반드시 어휘로 외우시는 거, 어휘로 외울 때는 바로 오쿠리가나까지 따로 체크하시는 것도 꼭 습관으로 들여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바로 발음의 변동 현상이 있습니다. 한자의 발음을 겨우 외웠는데 왜 이렇게 바뀌나요? 글자도 바뀌었어요 라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오히려 바뀌는 발음들을 미리 예상할 수도 있어요. 자, 네 가지 특징을 다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편입니다. 말 그대로 발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현상이에요. 마치 한국어에 두음법칙, 구개음화 혹은 된소리대기 같은 것들이죠. 네, 달맛이, 갓이, 가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처럼 첫 번째 음편에서는 배울 학자의 발음이 가쿠, 가쿠이지만 이 쿠의 발음이 뒤에 오는 고, 즉 첫 번째 코라는 글자와 맞닥뜨려져서 발음하기가 불편해요. 가쿠코. 따라서 이 쿠라는 글자를 초금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발음해 볼까요? 가꼬. 뭔가 부드럽고 좀 더 편안한 발음이 형성되겠죠. 두 번째로는 연탁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하늘천 댕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나라 국자는 코쿠라고 외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탱, 코크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따라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코크에 땡땡, 즉 탁점을 붙여서 탱고크라고
라고 부드럽게 발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성인데요. 네, 연결해서 소리내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인, 뒤에 오는 글자는 n인데요. 자, 이것을 또박또박 발음하면 인엔이 되겠죠. 뭔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인넨으로 글자를 바꿔주게 되면 부드럽게 이어서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아태지라는 개념인데요. 네, 아태지는 훈독과 음독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한자 읽기의 특징입니다. 원래 일본어가 존재하고 이 순수 일본어를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한자가 어울리겠군 이라고 차용해서 쓰게 된, 표기하게 된 형태거든요. 따라서 일본어에선 시골이라는 단어로 이나카가 존재하는데 보통 시골은 집들이 있고 밭, 논들이 있죠. 따라서 밭전자와 집사자를 빌려서 이나카라고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어 한자의 특징, 그리고 한자를 외워야 하는 이유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긴 있어요. 바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짠! 저희 강의는요, 첫째,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일본어 상용 한자 1026자를 난이도별로 학습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학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자의 음독, 훈독, 그리고 예외 단어와 예문들을 정말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어서 한자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특히 예외로 읽히는 단어들은 강의에서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한자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내용들을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한자 자판은 어떻게 치나요? 일본인들은 지하철역, 간판 같은 한자들을 바로 읽을 수 있나요? 일본 여행 갔을 때 꼭 알아둬야 하는 한자가 있나요? 등등 정말 많은 한자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해 드리고 또 한자에 대한 팁들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끝나고 단어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요. 강의에서 배운 한자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으니까 더 잘 외워지겠죠? 드라마나 애니로 이제 듣기는 되는데 한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자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한자와 친해질 수 없으셨던 분들 모두 제 앞에 모여주세요. 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문자를 학습하신 분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아주 조금이더라도 어휘를 보고 동사, 이건 형용사라는 감각이 있으시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본어 한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한자 공부 이제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셨다는 건 한자 공부를 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민나데 간바리마쇼.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한자. 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들의 한자 도우미, 저는 이선옥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한자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자에 관련된 고민 정말 많으시죠? 앞으로 제가 이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단어들이 한국어 발음과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음독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자의 발음의 기원은 실은 중국 한자잖아요. 이것을 한국과 일본에서 빌려 쓰면서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발음으로 조금씩 변형되어서 정착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점이 다르구나 보다는 이런 포인트가 비슷하구나 등을 발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좀 더 암기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한자들도 한국 발음과 어떻게 비슷한지 그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의미하는 일이라는 한자입니다. 글자의 모양은 굉장히 쉬운데요. 음독이 2개 있으니 따로따로 단어를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 일단 일이라고 읊을 때 한은 의미를 나타내죠. 일은 중국어의 한자 발음을 흉내낸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독 그리고 음독의 개념이었는데요. 지금 일이라는 한자는 음독이 2개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있지. 두 번째는 이즈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단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년 이찌넨 1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물론 1번이란 뜻도 있지만 가장 최고로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찌방 그리고 한 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바로 이츠라는 음독이 사용되게 되고 뒤에 카라는 글자의 발음과 부딪히는 현상 때문에 발음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 즉 음편 현상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츠의 츠라는 글자가 초금으로 살짝 바뀌고 있네요.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이까이 다음으로는 훈독 발음인데요. 히토 그리고 히토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 개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츠 글자까지 한 묶음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발음해 볼까요? 히토츠 한 명은 히토리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음독으로 발음되는 예문과 그리고 훈독으로 발음되는 예문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포인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예외 단어의 발음인데요. 보통 예외 단어로 소개되는 이런 단어들은 아테지라는 개념에 해당돼요. 자, 아테지란 원래 순수 일본어 단어가 존재하고 예를 들어 스이타치는 한 달의 첫 번째 날, 즉 조하루라는 느낌을 가지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첫 번째 날이니까 일단 일이 있으면 좋겠고 날짜니까 날일자를 쓰자.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차용해서 쓰는 쓰임새를 아테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외에 들어있는, 즉 아테지에 들어있는 발음은 훈독도 음독도 그 어느 쪽도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 일본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독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1年は 365日です. 1年. 네, 음독 단어 살펴보셨고요. 자, 두 번째, 1つ いくらですか? 1つ 한 개라는 훈독 단어도 살펴봤네요. 둘을 나타내는 이라는 한자입니다. 네, 음독 발음이 하나 있으니까 기억하기 쉬운데요. 발음해 볼까요? 니.
두 회, 두 번이라고 할 때는 니가이, 니가이. 두시라고 할 때는 니지, 니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훈독 발음인데요. 후따 그리고 후따츠가 됩니다. 자, 이때 두 개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는 뒤에 있는 츠 글자까지 한 묶음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후따츠, 후따츠. 두 명은 후따리, 후따리. 숫자 2에도 예외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지겠죠. 20살이라는 단어는 하타치라고 하고요. 20살이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만 훈독, 음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하타치, 하타치. 20일은 하츠카, 하츠카. 2일은 후츠카, 후츠카라고 발음이 되고 있네요. 꼭 따로 정리하시고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음독 단어가 들어간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지니 학교에 아이마쇼. 니지, 2시라는 음독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번엔 훈독 예문 살펴볼까요? 케이키요 후다츠 쿠다사이. 후다츠, 네, 2개라는 훈독 발음도 확인해 봤습니다. 셋을 의미하는 3이라는 한자인데요. 와, 한국의 음독과 정말 비슷하죠? 자, 발음해 봅시다. 쌍. 3명이라고 할 때는 3인. 3학년이라고 할 때는 3년생. 3장이라고 할 때는 3마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음독이 하나니까 정말 편하네요. 훈독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훈독은 미, 밑, 이런 형태로 미라고 발음되는 형태가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 3일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까. 여기에서는 밑이라는 초금으로 발음이 되고 있고요. 자, 3개에서는 밑즈. 네, 여기에서도 미츠까지 스펠링을 포함하여 3개라는 단어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독 예문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모토와 다이가쿠 3년생 데스. 네, 대학 3학년입니다. 산이라는 음독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살짝 넨세라는 단어 집중해 주세요. 자, 한국어로는 년생. 아, 몇 년생이세요? 난넨세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본어에선 태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학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난넨세 데스까? 라고 하면 몇 학년입니까? 라는 질문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해요. 자, 두 번째, 3월 3일와 히나마츠리 데스. 네, 일본의 전통 연중 행사인 히나마츠리라는 마츠리, 축제가 있는데요. 3월 3일, 여자아이를 위한 그러한 마츠리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산이라는 음독도 미까라는 훈독도 함께 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통째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넷을 의미하는 사라는 한자입니다. 음독은 시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4월, 시가츠, 4개라고 할 때는 시기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훈독은 요 혹은 yon 혹은 얏이라고 초금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넷이라고 할 때는 여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숫자를 외우던 학생분들께서 내시를 말할 때 욘지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요지라고 발음해 주셔야 해요. 자, 두 번째는 4일이란 단어네요. 요까, 요까. 4개라는 단어는 츠라는 마지막 글자까지 포함해서 기억해 주세요. 요츠, 요츠. 그리고 4살이라고 말할 때는 용사이, 용사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음독임은 살펴볼게요. 今日は4月4日です. 4月4日. 네, 훈독과 음독을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좋은 예문이니까 역시 문장으로 여러 번 읽고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훈독 예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切手を4枚ください. 4枚, 4장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5을 나타내는 오라는 한자인데요. 발음이 역시 한국어의 음독과 비슷합니다. 읽어볼까요? 고, 5시, 고지, 5명, 고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훈독 살펴볼게요. 이츠, 이츠츠, 5개를 말할 때는 이츠츠, 츠라는 글자까지 함께 묶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5일은 이츠까, 이츠까. 5개는 이츠츠, 이츠츠. 첫 번째는 훈독 단어가 들어간 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5月5日は子供の日です. 子供の日라고 하면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남자아이들을 위한 그런 연중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5月5日, 음독과 훈독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문입니다. 꼭 여러 번 외우셔야 해요. リンゴが5つあります. 5つ, 5개라는 훈독 반드시 뒤에 있는 츠 글자까지 함께 묶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을 나타내는 류이라는 한자죠. 일본어에서는 로쿠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두음 법칙 때문에 류을 6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에선 이 바로 리을의 발음 그대로 로크라고 발음을 하고 있네요. 자, 음독으로 된 단어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6월, 6月, 6月, 6명, 6인, 6인, 그리고 6병 혹은 6자루 혹은 6가닥, 즉 길이감이 있는 것을 세는 홍이라는 조수사에 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로크 다음에 홍이라고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따라서 발음의 편의성을 주기 위한 음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쿠가 초금으로 바뀌고 발음이 좀 강해지면서 뒤에 있는 호라는 글자에도 반타금점이 붙고 있네요. 따라서 발음은 록뽕, 록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훈독으로 갈 텐데요. 무이, 무즈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단어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6일은 무이가, 6개는 무즈라고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음독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会社は6時に終わります. 6시, 6시라는 음독, 6 발음 해봤고요. 두 번째, 도넛을 6つ買いました. 6つ, 6개라는 훈독도 연습해봤습니다. 7을 의미하는 7이라는 한자인데요. 네, 음독은 시지라고 발음이 됩니다. 어감이 비슷할까요? 시지. 뭔가 이 모양은 옆으로
그리고 한 가지 음독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어에서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은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팁으로 알아두세요. 거의 대부분 치 혹은 츠라는 글자로 발음이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다른 한자들을 외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7, 시지, 조금 이따 공부할 8도 어떤 발음으로 끝날지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음독 단어 몇 가지 읽어볼까요? 7월, 시찌가츠, 시찌가츠, 7명, 시찌닌, 시찌닌. 훈독으로 넘어갈게요. 아, 발음도 너무 귀엽네요. 나나, 나나라고 하는데요. 7개라고 할 때는 나나츠, 츠라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날짜를 셀 때는 나노라는 발음으로 살짝 바뀝니다. 역시 발음이 굉장히 귀엽네요. 자, 단어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7병이 됩니다. 나나홍, 나나홍, 7개, 나나츠, 나나츠. 7일입니다. 나노가, 나노가. 음독 예문 살펴볼게요. 毎日夜7時のニュースを見ます. 7지, 7시라는 단어의 음독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훈독 예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7つ ください. 7개, 7개나요? 네, 7개라는 훈독, 나나, 나나츠. 귀여운 발음 꼭 기억해 주세요. 8을 의미하는 8이라는 한자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한국어의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은 보통 일본어의 음독이 치나 츠로 자주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7은 시지, 8은 하지라고 발음이 되고 있네요. 자, 발음해 볼까요? 하지, 하지. 따라서 8월은 하찌가츠, 하찌가츠. 8명은 하찌닌, 하찌닌. 자, 이제 훈독으로 갈 텐데요. 자, 훈독 발음이 좀 여러 가지네요. 야, 야츠, 야츠 혹은 요라고도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8이라는 한자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8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두 획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생긴 모양이 산처럼 쌓여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혹은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부유함,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따라서 우리도 많은 것을 의미하는 100살까지 사세요, 100이라던가 혹은 만 가지, 만이라는 한자 이외에도 8이라는 한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자, 그걸 배경 지식으로 첫 번째 채소 가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8이라는 숫자도 100이라는 숫자도 무언가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채소 가게, 식료품 가게는 뭔가 가득가득 쌓아놓고 팔죠. 풍요로움을 연상하게 돼요. 따라서 8, 100, 옥이라고 한자를 쓰게 됩니다. 발음은 다 같이 해볼까요? 야오야, 야오야. 뭔가 귀여운 이미지도 드는데요. 8개라는 단어에서는 야쯔, 야쯔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8일에서는 바로 요라는 훈독으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요가, 요가. 음독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私の誕生日は8月8日です. 8月8日. 네, 바로 음독과 훈독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날짜네요. 두 번째, 야오야데 토마토 가이마시다. 야오야, 그렇죠. 800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그득그득 쌓아놓고 파는 가게다
식료품 가게, 채소 가게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특이한 발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홉을 나타내는 구라는 한자입니다. 자, 발음, 음독이요. 정말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는 한 박자로 두 번째는 장음이 들어갑니다. 큐. 자, 이때 여러분들 흘러가는 세월, 그리고 날짜, 시간. 날짜와 시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쿠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큐라고 발음해서는 안 돼요. 읽어볼까요? 9月 크지. 그리고 웬만한 나머지의 조수사에 붙을 때는 Q라는 발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에 있어요. 자, 9층, 9층입니다. 9살. 9살이죠. 9살. 그리고 9명입니다. 규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날짜와 시간에서는 쿠 발음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훈독도 재미있는데요. 코코노츠라고 발음이 되고 있네요. 단어에서 살펴볼게요. 9일은 코코노카. 9개는 코코노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독 예문인데요.銀行は 9時に始まります. 9지. 네,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쿠라는 발음을 지켜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훈독 예문입니다. 10月9日は 한글의日です. 네, 한글날 우리 9일이었었죠. 9가 반드시 이 귀여운 발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열을 나타내는 10이라는 한자입니다. 10, 주라고 기본적으로 장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살짝 짓이라고 짧은 초금 발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은 10月. 10명은 주닌.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10회, 10번째 횟수를 나타낼 때는 10回혹은 직가이 두 가지 발음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 초금으로 바뀐 이유는 뒤에 카이라는 발음을 좀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의 편의성, 즉 음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것이죠. 따라서 주가이가 아니라 즉가이라고 힘있게 읽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10분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10분도 초금으로 바뀌고 반타금점이 붙으면서 음편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10분. 그런데 10분이라는 발음으로도 읽힌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0분이라는 단어를 주 그리고 분은 분이니까 분이겠지라고 해서 땡땡을 붙여서 이렇게 발음하면 10 minutes가 아니라 충분히, 즉 enough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그 의미를 전혀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10분은 10분, 충분함은 주분.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훈독으로 갈 텐데요. 토라고 한 박자 짧게 읽히는 경우와
도, 두 박자, 장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0일, 열흘을 나타내는 도가, 도가가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도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요. 네, 도가, 장음이 있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도가, 오우장음이라고 착각하고 스펠링을 잘못 고르는 경우를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토가로 연습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가. 첫 번째는 음독 예문입니다. 교실の中に学生が10人います. 10명 있습니다. 10人이라는 음독 확인해 보셨고요. 10日間 旅行に行きます. 열흘간 10일이라는 단어에서 도가라는 훈독도 확인해 보셨네요. 오늘의 포인트 단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즈이타치. 네,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한자를 숫자 그대로 이치니치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자, 단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하루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때에 따라 이 한자를 어떻게 발음할지 잘 생각하시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4월인데요. 4월은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자주 용가츠라고 발음하는 현상을 보게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4월을 말할 때는 시가츠라고 발음을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많은 실수를 보는 만큼 그 실수를 겨냥한 함정 문제들이 바로 4월에서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는 채소가게, 야채가게란 뜻이었는데요. 800이라는 숫자는 8도, 100도 많은 풍요로움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따라서 식료품을 파는 채소가게에 쓰이고 그리고 야오야라는 귀여운 발음으로 읽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10분, 10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어의 어감과도 정말 비슷하죠? 10분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자를 숫자 그냥 그대로 주 그리고 한국어로 분이니까 분 땡땡 놓고 분이라고 읽으시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 충분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일상생활에 10분 이해해, 10분 발휘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10분, 10분 의미를 구별해 가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숫자 알아봤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4초 안에 각각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1番 2つ 3日 4時 5つ 6人 7月 8日 9月
10分